토요일에 대구에 가서 출마 선언식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로 감옥에 갔다 오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품격 문제 아니냐. 분당에서 대선 후보 티켓을 따겠다고 정정당당히 겨루는데 나이로 하자는 겁니까? 무슨 경력으로 하자는 겁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파 단일 후보가 아니면 이번 대선은 성산이 없는 게임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중진 토크 용호상박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정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문 시장은 박통희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갔던 그런 곳입니다.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다. 내가 가는 내 상대가 아니지. 앞으로 괜히 아들 이야기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냥 애들, 개, 뭐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무슨 뱀 장사입니까?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경선 각 당에서 경선이 계속 중인데요. 뭐 경선하다 보면 이런저런 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와 김진태 후보 간의 언쟁. 네. 이거는 뭐 국민들이 보면 눈살 찌푸릴 수도 있는 그런 언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저희가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일이든지 흥행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저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뭐 홍준표 지사가 이제 주로 그 말을 뭐라 그럴까 재밌게 한다 그럴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으로 한다 그럴까 뭐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 경선이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언어를 조금씩 좀 순화해서 국민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흥행을 그러면서도 흥행을 좀 이렇게 네. 또 흥행이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문제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보세요? 두 분 다 참 이 말솜씨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다. 특히 홍준표 지사께서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지금 경남 도지사도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말씀을 좀 불쌍스럽게 하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텐데 즐기시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예. 예. 근데 뭐 저런 언쟁이 그냥 홍준표 후보, 김진태 후보 간의 개인적인 언쟁이라면 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결국 친박계 또는 뭐 태극기의 어떤 힘을 얻은 이런 김진태 후보하고 또 크게 봐서는 비박계인 홍준표 후보 간의 무슨 개파간 갈등의 양상이 조금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있어요. 뭐 꼭 분석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네.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처럼 그렇게 구분이 당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후보가 뭐 많은 후보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급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네. 그럴 때일수록 제가 보기엔 정도를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언어에 좀 조심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언어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내가 지금 우리가 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이 뭐 과거에 뭐 언어하고 가까웠다든지 아니면 어느 편하고 뭐 연달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저런 예. 행태나 언동이 뭐 그냥 갑자기 돌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홍준표 지사는 늘상 이렇게 좀 해왔던 분 아닙니까? 뭐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지사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그러네요. 네. 자, 다음 또 주제도 홍문종 위원장께서 좀 뭐라고 좀 하십시오. 아이 우리 같은 종시라 제가. 네. 황교안 불출마 선언 이후에 한국당 내에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죠. 관련 CG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 자유한국당 내에 대선 후보 적합도인데요. 네. 홍준표 후보 41.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 네. 사진에 맨 끝에 사진이 네. 안상수 안상수 후보 후보인데 사진이. 이름은 조경태 후보로 나갔습니다. 그건 저희는 교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지사가 후보 적합도 1위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내 대선 후보 인물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저는 예. 네. 뭐 저희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 나오면 참 반길만한 일이다. 홍문종 위원장이 나오시면 좀 많이 긴장되고 지금 한데 나오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제일 쉬운 상대다? 하여튼 뭐 왜 그렇게 보세요? 쉽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저분이 나름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갖고 있는 약점이나 네. 또 이 결함도 꽤 된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지금은 아마 저쪽 그 자유한국당의 별다른 후보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한테 일부 몰리는 것이 있었겠지만 좀 어쨌든 저분의 언동을 비춰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뭐 인기 투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이름이 알려져 있느냐, 아마 그것이 아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경선 기간을 통해서 당원들 또 국민들 마음이 정리가 되고 어느 후보가 과연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이번 대선에 그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씩 그 지형이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보수 우익 때 진보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번 대선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회창 총재님 같은 경우도 네. 계속해서 4년 9개월 동안 대통령 거의 다 되셨다가 막판에 뒤집힌 역사가 여러 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우리가 뭐 친문 패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제왕적 후보라고도 얘기하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사실 당내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안희정 후보가 급성장해서 뭐 심지어는 이제 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후보 측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도 함께 또 우리 쪽에 속해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지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네. 그런데 지금 결국은 홍문종 한번 될 위원장께서 것이다. 이번 대선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 또는 뭐 국민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의해서 파면될 정도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그 전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대선이 그런 성격이지 뭐 진보다 보수다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후보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없어진 지금 마당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없어져야 될 패권이 친문 패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박주선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패권만큼 지금 많은 적폐, 많은 문제점이 친문 패권이다. 이걸 국민들이 이것들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40% 이상을 넘지 못한다. 1등이긴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될 만큼의 표를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담아 저기 지금 이게 벌써 논쟁이 뜨거워서 42초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시계 돌려주시고요. 지금 아까 잘못된 그림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조경태 의원 3.5 이렇게 수정해드렸습니다. 네. 자, 시작하시죠. 지금 뭐 단연코 여론조사에 앞서가 있는 문재인 후보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뜻은 뭐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탄핵이라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면 절차가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그를 뒷받침한 집권 세력,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분들이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동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런 거조차 저는 국민들이 더 분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씌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논쟁을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비문 세력이 단결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결국은 대선 판도가 친문 대 비문으로 반문으로 결국은 재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문재인 후보가 지금 대통령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 줄서기하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호라는 그 항공모함을 키를 쥐글 선장을 뽑는 이번 대선에 특정 인물에 지지하느냐 또는 그에 반대하느냐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좀 저급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특정 그렇게 해서는 인물이 안 될 것 같고. 아니 특정 인물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후보마다 각 정파마다 자기가 내세우는 책임과 또 앞으로의 비전과 실행 방안을 갖고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단연코 1등이라고 여론조사 1위라고 해서 나머지가 지금 여론조사가 낮으니까 그렇게 모이겠다. 이런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엔 문재인 후보가 1등이고 나머지 후보가 여론조사가 지금 시원치 않아서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문 패권의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문 패권을 그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친문 패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뭐 우리 지금 국회라는 게 잘 아시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잘해봐야 120석밖에 더 됩니까? 120석밖에 안 되는 당 가지고 국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모든 우리가 150명 넘을 때도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근데 120명 가지고는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친문 패권이라고 실제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규정하는 건 옳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친문 패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정농단을 일으킨 친박 패권 또는 지금 전 정권의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했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분들이 오히려 그거를 해소하고 어쩌면 해체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만약에 비문이 모인다는 거는 말이죠. 심지어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안철수, 김종인, 뭐 박주선, 우리 바른정당, 한국당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라도 이 친문 패권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대선 정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3자 대결이 될지 정말 양자 대결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있다는 거를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왜 자꾸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 대선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고 네. 국민들이 안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그쪽 편이냐 아니면 반대편이냐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상민 의원 목소리를 또 말씀하시는데 성대결절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점 지난번에 나오셔서 설명해 좀 주셨습니다. 양해를 좀 아니 새누리당 정부가 워낙 하다 보니까 이거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고요. 됐어요. 아까 토론 중에 친문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실체가 없다. 친문 패권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문자에는 뭐 친문 패권 맞지 않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친문 패권주의냐 아니냐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더 토론을 좀. 저는 패권이 뭐 끼리끼리 네. 무슨 직책도 자기네끼리 하고 또 의사결정도 자기네끼리 한다라는 건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뭐 문재인 그룹, 안철수 그룹, 박근혜 그룹은 뭐 더했고 새누리당에도 아마
아마 홍문종 위원장님은 없으신가요? 새누리당 없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극복해야 될 정치 행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친문 패권이다. 이런 현상은 전혀 실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친문입니까? 비문입니까? 저는 그냥 당에 있으면서 제가 네. 관찰해 본 바에 하면 네. 예, 전혀 근거 없습니다. 예, 아까 좀 인정을 하셨어요. 그 뭐 안철수면 안철수, 친문이면 친문 주변에 그 독자적으로 뭐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문 닫고 뭐 결정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친문 패권을 얘기합니까?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우리 문재인 후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마지막에 김종인 씨까지 떠났습니다. 그것이 친문 패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폐해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도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연대라도 만들어서 예. 이 적폐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저 자막에 이상민 의원으로 좀 이름을 좀 고쳐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자, 자, 또 토론자가 또 끊었네요. 예, 우리 계속 저 하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홍문종 위원장님을 영입해서 홍문종 위원장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잘 만약에 대선에서 네. 되었을 때 대통령을 꾸려가려면 네. 그런 말씀은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알려진 만큼 패권이다 이럴 정도로 무슨 휘둘르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또 스스로 그런 지적들을 받아왔고 그런 거를 위해서 자신이 시정하려는 노력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있던 김광두 원장조차 영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요. 뭐 지금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김광두 원장 영입, 이 김광두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경제가정교사라는 얘기까지 네. 들었던 인물인데. 네. 그 김종인 전 대표는 또 경제가정교사였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좀 물러났습니다. 김광두라는 분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브라이트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요. 연세대학교 그 김 교수님이랄까 뭐 제가 다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같은 목소리로 문재인 후보에게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분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것이 다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뭐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문재인 후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네. 다 한 목소리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저희 당의 뭐 문재인이든 뭐 이재명이든 안희정 후보든 또 다른 뭐 최성 후보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저도 당내에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패권이나 그렇게 흐를 위험성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하고 지적받고 보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외부에서 그렇게 지적한 대로 그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 또 유승민 후보 얘기 듣고 오시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우파 정당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거 하면서 감정이 격한 상태인데 정당의 연대는 어렵겠지만은 후보의 연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탄핵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조차도 이 승복하지 못하는 예. 만약 그런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네. 지금 저 유승민 후보의 얘기는 어떤 후보를 지칭하는 걸까요? 글쎄 뭐 어떤 후보를 지칭하는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민 후보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등 따스고 배부른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유승민 후보 지금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정을 통해서 몸집을 키워나가고 힘을 길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 유승민 뭐 굉장히 그 바른정당이 우리랑 같이 당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 사람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른 소리 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불복하는 그 인물들이 자유한국당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마 홍준표 지사조차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승복을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에 탄핵 결정을 승복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당연히 내려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탄핵 결정에 승복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단일화한다는 건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합칠 수가 없는데 억지로 정략상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 탄핵에 불복한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느냐. 저도 심정적으로 지금 탄핵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께서 뭐 다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금 나온 상황 아닙니까?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킨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의도에 있는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 참석하지도 말아야죠. 그리고 앞으로 기존 정치 질서의 바깥에서 무슨 그야말로 맞다는 우리가 탈레반을 한다든지. 여기까지입니다. 그 네.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게 지금 불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복이라는 게 심정적으로 혼자서 속으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됩니까? 아니죠. 속으로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것까지야 예. 누가 뭐 알 수도 없고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한 대외적인 언동에 있어서 명백히 김진태 의원이나 홍준표 지사 이런 분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언동을 국민한테 표출한다면 그거는 불복하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예. 아니 심정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존 대통령 선거 지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헌재가 한 그런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동의하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안 되죠. 만약에 불복한다면. 아니, 지금 엄연히 김진태 의원이나 홍준표 지사나 자유한국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헌재 결정은 잘못됐다. 승복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도 아까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국민 앞에 드러나지 않게 자기들끼리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대국민 언동을 할 때 그런 걸 하면 공직자로서 자기 생각을 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임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상임위원장 했으니까 그 깜짝 말씀 드리는 놀랐는데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뭘 결정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찬성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결정이 찬성이면 찬성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에 관해서 아직 대통령이 밝혀지도 않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 헌재 판결을 내렸다. 네. 섭섭하죠.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일단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법질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예, 아니면 알겠습니다. 기존 질서에 참여하지 못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이 김진태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구체적인 그 말로써 헌재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러셨는데 명백히 했죠. 예, 그 부분은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그게 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김진태 후보는 뭐 탄핵 결정을 예, 할 때 예.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하면 잘못됐다. 뭐 그런 취지의 예, 그 뭐 부분은 발언을 그래서 했던 걸로 알고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로는 홍준표 후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자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그거는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예, 다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민주당 경선 토론회 상황이 있습니다. 이 네. 상황 잠깐 보시죠.
그 어느 당하고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개혁 과제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세력과 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대연정에 반대합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과 손잡고 도둑질을 없애보겠다. 암각 청산을 바라는 시대 정신,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그야말로 대연정이 아니라 대배신이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한국당이 뭐 대상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네요. 네. 예, 저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한국당은 우리 한국당이지 뭐 본인들이 뭘 하겠다 말겠다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극기가 존재하면 촛불이 존재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도 국회에서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하고 뜻이 다르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도 무슨 뭐가 어떻다, 뭐 대통령이 돼서도 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 그러면 또 국회에서 극한투쟁 또 하자는 겁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도 끌어안겠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같이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거지. 누구와는 안 되고 누구와는 되고 누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누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다 아니다 가지고 지금 그 가름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개과천선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여러 개혁 의제에 같이 하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지금까지 네. 지난번 촛불 사태 이후 저희들이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재벌 개혁에 하나도 동의 안 해줬어요. 거기하고는 같이 정권을 같이 맡아서 국정을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지사에 관한 이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CG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1차 목표 20%를 회복했는데 2차 목표는 25%다. 골드크로스가 나타나는 시점이다. 지지율 정체된 문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래. 오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노코멘트입니다. 그것까지 얘기할 능력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은 생각하세요? 있으시잖아요. 생각은.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상민 그래요? 의원님. 예. 좋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예. 이 선거라는 거는 이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낙관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출마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이제 안희정 지사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친문패권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아주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친문패권에 대한 국민적인 그 반감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해가지고 친문패권이 이렇게 뭉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이번 선거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하. 아마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노코멘트로 하셔서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김동길 박사님께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하시죠.